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추천을 받고선 감사했던 책이 하나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 이름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이에요. 앞에 이렇게 제가 놔뒀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이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팀장들이 일을 하는지, 어떤 팀장들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단어가 사실 있었어요. 이걸 처음 받았을 땐 못 느꼈었는데, 지독한 솔직함.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솔직하다란 이야기를 어떨 때 쓰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새로운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그리고 창업을 하셨거나, 그리고 지금 어떤 팀의 관리자시라면 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팀 스콧이라는 분이에요. 캔더라는 회사의 CEO고, 드롭박스, 커버, 퀄트릭스, 십, 트위터 등등의 자문을 맡고 있고, 구글에서도 일을 했었고 페이스북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경력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도움이 사실 많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리콘밸리 팀장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팀장들과 뭐가 다르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에서 시사점들을 좀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신이 구글에 있었을 때 깨닫게 됐던 팀장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한테도 소리 지르면서 논쟁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구글은. 그래서 구글이 대단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라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리더도 심지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애플은 조금 다른 형태의 솔직함을 가진 그런 조직이기는 하지만, 애플 역시 우리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말을 면접 때 했다고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애플 역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변화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타의 본질, 상사와 직원이 어떤 관계이냐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상사는 일을 놓으면 안 되지만은 또 사실은 피드백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그 직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더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고민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여성이라서 오히려 더 껄끄러운 면들,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어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리콘밸리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분의 노하우이고, 이분의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목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하게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은 가짜로 솔직하게 하는 것을 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솔직함은 인격 모독과는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줘야 된다. 이 피드백은 직설적이고 굉장히 솔직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지만, 이 솔직하게 주는 피드백 안에서도 불쾌함을 주기 위한 것, 즉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와 같이 인격 모독성의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일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서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일이나 업무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고의적인 거짓, 파괴적인 공감, 이런 내용들, 이런 상사가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은 직접 보시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어떤 상사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주 공격적이거나 때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상사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거냐, 성장의 동기가 있는 직원도 있고, 평범한 성과를 내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가, 그 스타일마다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시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도 심지어 지시하지 않았다. 이 되게 지시하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지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시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7번까지의 어떤 결정 과정이 나오는데 이 사이클을 항상 돌아가야 된다. 듣고 정리하고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설득하고 실행하고 학습하는 것. 이것을 사이클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가, 내가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직장 내에서 결속을 다지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칭찬과 지적을 주고받고 격려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칭찬을 6개 하고 지적을 하나 해라 뭐 이렇게 비율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6대1로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즉시 조언해라. 그리고 조언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조언하는지, 그리고 공식 성과 평가를 어떻게 매끄럽게 하는지, 그리고 직원 간의 험담은 어떻게 하면 피하는지,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게 하고 직급을 건너뛴 회의는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 조직에서도 많이 고민할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팀은 어떤 비밀이 있는가라고 해서, 팀한테는 팀원들과 팀장은 이제 경력에 관련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그 채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고하는 방법. 이 해고라는 게 여기서는 꼭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록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록스타는 낮은 성과를 내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굉장히 스테디한 인재를 뜻합니다. 이런 록스타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슈퍼스타, 즉 빠르게 성장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공을 돌려서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1대1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리자 회의도 해야 되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목차를 통해서 훑어봤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꽤 긴 편입니다. 책이 꽤 두껍죠. 405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꽤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도표 같은 것들은 사실 이해하려면 조금 책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한 이 쏟으시는 시간만큼의 보상을 하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들, 왜냐면 대기업은 뭐 조금 조직 관리가 실패해도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조직 관리 실패하시면 망할 수도 있죠. 조직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 조직 내에서 꼭 실천해보시고, 그리고 계속 가다듬어 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매니저로서의 반열에 올라가고 팀의 성과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